오늘은 빠른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후회와 실패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 하나,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목소리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한 40대 조기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충분했는데 하루가 너무 길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은퇴가 왜 실패로 이어지는지 핵심적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18년간 일하고 42세에 파이어를 달성한 남성 어씨는 연금, 배당, 임대 수입까지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첫날 그는 회사 건물 밖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하지만 3개월 뒤 그는 같은 목소리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하루가 너무 비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한 빈다는 감정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일과 회사가 그의 모든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회사라는 틀 안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만날 동료가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 부족이 아니라 삶의 구조 붕괴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려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어씨는 은퇴 첫 해 돈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도 자신의 역할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 공허함은 그가 예상한 어떤 경제적 변수보다 훨씬 강력하게 그를 흔들었습니다. 또 다른 50대 조기 은퇴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회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버티게 해준 것도 회사였습니다. 이 말은 은퇴자들 사이에서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비용 계산을 매우 정교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간 비용과 관계 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 비용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모델이 없는 은퇴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는 환상은 처음 몇 주만 유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삶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관계 비용입니다.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관계는 쉽게 끊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실제로 조기 은퇴자 10명 중 7명이 고백한 후에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정체성 상실입니다. 직무, 직책, 역할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사라지면 나라는 사람의 위치가 흐려지고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런 혼란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이유로 빠른 은퇴자들의 인터뷰를 모아보면 공통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재무 계획은 절반일 뿐이고 나머지 절반은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는 결국 은퇴 1년 만에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일하는 내가 그리웠습니다. 이 한 문장은 은퇴 실패의 본질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결국 조기 은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 역할, 의미, 관계, 시간 사용 능력입니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도구이지만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빠른 은퇴자들이 말하는 실패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잃어버려서 시작됩니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재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경제적 자유 말고 어떤 삶의 구조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은퇴는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퇴 실패의 원인은 경제적 부족이나 물가 상승, 예상치 못한 지출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고 세심하게 재정을 준비한 사람들조차 같은 허무와 불안을 이야기한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돈 외에 반드시 준비했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조기 은퇴자들이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적 자유가 인생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 쉽게 깨진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요인이나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형성된 삶의 틀과 정체성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직장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간표와 사회적 역할, 타인과의 연결, 성취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왔다. 이 네 가지는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구조들이다. 그러나 은퇴는 이 구조를 통째로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스스로 설계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문제는 아무도 이 전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은퇴 첫 해에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공허함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조기 은퇴자는 은퇴 직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자주 하던 무의식적 행동을 계속했다. 휴대폰을 켜고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메시지를 찾고 캘린더를 열어 미팅 일정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스케줄도 없었다. 그 공백이 정서적으로 불안을 키우고 자신이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느낌을 강화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많은 이들이 겪는 정체성 상실의 시작이었다. 사람은 자신을 역할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의 상사였고 어떤 팀의 전문가였고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업무적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언어였다. 그러나 은퇴는 이 언어를 한순간에 지우고 새로운 설명을 요구한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을 정의하는 문장을 찾지 못하고 멈춘다. 자신이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게 되는 이 경험은 예상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흔든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백 중 하나는 나는 일하는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직업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자신을 유지시키던 구조가 일이라는 틀 안에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은퇴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퇴직 후 첫 해 동안 그는 하루가 너무 많이 남는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시간은 늘었지만 삶은 늘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겠다는 계획은 막상 실행 단계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취미는 즐거움의 영역이지 삶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행은 일상의 공백을 임시 방편으로 메우는 것이었고 장기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 그는 어느 순간 스스로를 낯설게 느끼기 시작했다. 시간을 쓰는데 익숙해지지 못한 자신을 보며 혼란이 밀려왔다. 이때 그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일을 그만둔 것이지 삶을 계획하는 능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여기서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다. 평소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시간은 많아질수록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미함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은퇴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학계는 설명한다. 충분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도 우울감을 호소하는 은퇴자들의 공통점은 시간의 구조가 사라졌다는 데 있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변화다. 많은 은퇴자들은 동료와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그 관계가 삶을 지탱하던 심리적 기반이었음을 알게 된다. 직장 동료와의 대화는 일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제공했다. 매일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를 공유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에 사회적 영양분을 넣어주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관계가 빠르게 희미해진다.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노력을 지속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대화는 줄어든다. 이때 느껴지는 고립감은 예상보다 더 깊고 강하게 사람을 흔든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찾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돈보다 더 무섭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모두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 은퇴는 재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좋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이 구조 위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구조가 사라지면 삶을 움직이는 힘도 함께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돈이 아닌 본질적인 결핍과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의미와 역할의 부재다. 의미와 역할을 잃으면 삶은 방향성을 잃는다. 방향성을 잃은 삶은 동력을 잃고 동력을 잃은 삶은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은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다.
자신을 향해 흐르는 목적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공허함을 이기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은퇴 설계에서 재정 계획과 삶의 구조 계획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정은 삶의 도구이고 구조는 삶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도구가 아무리 많아도 형태가 없는 삶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빠른 은퇴자들의 진짜 후회는 돈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다. 더 중요한 영역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다. 돈이 아닌 시간의 구조와 사회적 관계와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의미를 설계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오늘 이 칼럼을 읽는 시청자와 독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나는 은퇴 후에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갖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향해 걸어갈지 뚜렷하게 알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상태라면 은퇴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삶이 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은퇴는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은퇴를 성공으로 바꾸는 비밀은 돈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힘이며 이 힘을 갖춘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삶은 결국 역할과 의미를 따라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 글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은퇴는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과 구조의 재건을 요구하는 삶의 전환점이라는 사실이다. 돈은 은퇴를 가능하게 하지만 삶을 지속시키는 것은 의미와 관계이며 이것이 준비된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진실은 모든 은퇴자가 결국 한 목소리로 말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